양도소득세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양도소득세도 이렇게 이제 가세 표준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6에서 42% 세분화됐어요. 그리고 내가 2주택자일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은 세율이 10%가 또 중과되고 3주택자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은 세율이 20%가 중과가 돼요. 양도소득세는 이제 종합적으로 다 적용을 받아요. 보유기간이라든지 내 주택 숫자라든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파는 지역이 어딨냐, 규제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 그리고 이 명의가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 복합적으로 적용받는 게 이제 양도소득세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절세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거지, 양도소득세가 내가 이제 1억, 3억 시스템이 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얼마를 내야 되느냐.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져요. 양도가액 내가 파는 금액에서 이제 빼주는 거죠. 내 취득한 금액 빼고 필요경비 또 빼줘요. 필요경비가 뭐 어떤 게 있냐면은 내 집을 사가지고 발코니를 확장했어요. 그리고 난방 배관을 다 뜯어고치고 다시 해버렸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뭐 취득세 이런 것들을 전부 공제해줘요. 그래서 이 필요경비를 빼면은 이제 양도 차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도 차익에서 집을 오래 보유하면은 할인을 또 더 많이 해줘,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이렇게 적용받고, 양도소득 금액인데 거기서 또 기본 공제가 있는데 한 사람당 1년에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세 표준되면은 해당되는 금액을 찾아가지고 세율을 곱하면은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죠. 산출세액에서 또 가면 내가 더 받을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 빼면은 납부할 양도소득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가 취득세와 양도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다. 그게 다른 거죠, 그죠? 양도소득세가 내가 1주택자일 경우하고 2주택자 이상일 경우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세요. 하지만 내가 1주택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신경 안 썼어요.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보유기간이 주택은 1년 미만 같으면은 내가 집을 이제 한 채 사가지고 1년 안 돼서 다시 판다 그러면 세금 40% 내면 돼요. 실제적으로 여기에다가 부가세 10%가 있어요. 44%예요. 1년에서 2년 사이다 그러면 6에서 42% 해당하는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면 돼요. 이익을 얻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곱하면 되고, 2년 이상 보유하면은 비과세예요. 하지만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내가 부동산을 한 채 취득을 했어요. 그럼 얘는 2년간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예요. 보유한다 해서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거주해야지만 비과세를 해준다. 내가 2주택자 이상이다. 집이 한 채 있는데 한 채를 더 샀어요. 그래서 이제 2주택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집을 한 채 팔면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 그러면은 똑같이 40% 내는 거예요. 1년 이상이라 그러면은 이제 6에서 42%인데 1주택은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지만 2주택자부터는 이제 비과세가 없어요.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두 채인데 한 채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판다 그러면은 1년 미만이면 40%, 40%하고 중과세율이 붙어요. 그 중과세율하고 중에서 높은 기준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 이상이면은 우리가 6에서 42%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에는 10% 이제 가세가 붙으니까 16%에서 52%가 된다. 근데 내가 집이 세 채인데 한 채를 팔아요.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집을 한 채 팔면은 중과세가 이제 20%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26%에서 62%가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최고 5억 원 초과할 때 세율이 제일 세요. 그럼 1세대에 1주택일 때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은 어떻게 있느냐? 2년간 보유하면 된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것은 2년 구조하면 되는 거고, 그럼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가주택은 세금을 내야 돼요. 내가 9억을 넘겨 10억에 팔아요. 그럼 9억까지는 비과세고 1억은 세금을 내야 돼요. 실거래가 9억 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9억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내가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9억까지는 비과세지만 내가 한 채 가졌을 때 1억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죠. 그때부터는 집이 두 채 있다가 두 채 다 내가 2년 이상 보유했어요. 한 3년씩 이렇게 보유를 했는데 지금은 집을 한 채 팔면은 요 한 채가 이제 1세대 1주택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존에 3년간 보유했어요. 그럼 요것도 팔면 비과세예요. 하지만 21년도부터는 두 채 있다가 한 채 팔았는데 한 채 된 시점부터 다시 보유 기간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불과 2년만 있으면 이제 바뀌니까 내가 두 채인데 2021년 이후에 한 채를 팔아버리면 한 채 된다. 그럼 그때부터 요 땅에 가지고 2년간 보유해야지만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집이 내가 세 채 있는데 두 채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거주하는 집 한 채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 팔면은 비과세였어요. 또 사가지고 또 팔면 또 비과세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주택은 평생 1회만 비과세 해준다. 그 다음부터 사고 파는 건 무조건 세금 내야 된다. 임대주택에 등록하더라도 이런 게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그리고 앞에서 집을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9억까지는 비과세고 1억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1억에 대해서도 내가 보유 기간이 길면은 1세대 1주택이 보유 기간이 길면은 10년간 보유하면은 기존에는 80%까지 공제를 해줬어요. 그럼 1억 시세 차익 거두더라도 80% 공제 2천만 원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 세율 곱하면은 거의 낼 게 별로 없어요. 근데 2020년 1월 1일 이후 내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세대 1주택이라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10년 80% 장특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거주를 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 그러면은 15년간 했을 때 최대 3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불과 내년이에요. 그리고 내가 수성구에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할인을 많이 해주지. 안 그러면은 공제율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요거 아시죠? 1, 2, 3 법칙. 우리가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을 때 비과세 요건이 해당이 된다. 우리가 부동산을 많이 살 필요 없어요. 여기 일시적 2주택만 잘 활용하면은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난 시점에 두 번째 주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팔면은 비과세예요. 근데 이것도 바뀌어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다, 서울이다 그러면은 1, 2, 3에서 1, 2, 2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첫 번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인데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2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팔아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은 1, 2, 3에서 1, 2, 2로 바뀌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양권은 그럼 어떻게 되냐? 분양권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무조건 50%, 이것도 부가세 10% 붙으니까 실제는 55% 내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이상에서 이제 2년 미만의 경우는 40%, 2년 가지고 있다가 전매한다 그러면은 6에서 42% 일반 세율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가지고 판다 그러면은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50%, 55% 부가세하면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50%가 아니라 여기 들어오려면은 양도당 시에 내가 주택이 한 개도 없어야 되고 분양권도 파는 요 분양권 한 개만 있어야 되고 나이도 30 이상 넘으면은 여기로 들어가는데 요거 아니라 그러면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50%.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이 분양권에 대해 가지고 2월 과세라는 게 있어요. 2월 10일부터 세금이 바뀌는 게 시행되는 게 많아요. 뭐 임대사업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 내용이나 이렇게 많은데 분양권에 대한 2월 과세 적용도 19년 2월 12일 양도부부터는 적용을 받아요.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은 남산동에 를 내가 분양 단순됐어요. 그래서 내가 팔려버리니까 한 1억이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돼. 그래서 내 집 사람한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 10년에 6억까지는 정리세가 없거든요. 그럼 정리를 해가지고 그 아내분이 1억 오른 금액으로 정리를 받아가지고 팔아버려요. 그럼 아내는 남는 게 없죠. 정리받은 금액에서 그 금액으로 팔아버리니까 그럼 양도소득세가 없죠. 그럼 남편도 양도소득세 안 내죠. 그럼 아내도 안 내죠. 이런 방법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알고 요거를 활용했어요. 정부가 요걸 잡아냈어요. 그래서 요 배우자간 정려 후에 5년 이내에 팔아요. 그러면은 정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해버려요. 여기 2월 과세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법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분양권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절세할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일단 비과세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죠. 그죠? 일시적 2주택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되고 양도 차익이 크면은 내년까지 처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2021년 1월 1일부터는 두 채 있다가 한 채 팔면은 다시 보유 기간이 요 땅 해서 2년간 보유해야지만 비과세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은 이제 올해 내로 처분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기 특별공제를 10년 80%를 이제는 거주해야지만 여기 적용해주기 때문에 요거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내가 두 채 팔았다 그러면 두 채 금액을 전부 더해서 세금을 때려요. 더한다는 것은 내 양도 금액이 시세 차이 크다면은 이 세율이 높아져요. 그죠? 내가 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6에서 42%니까 42%에 근접하면은 곱하기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해서 따져봐야 돼요. 그럼 올해 한 개 팔고 내년에 또 한 개 팔고 그 후년에 한 개 팔고 단계적으로 팔아야 되는 거지. 그 인적 공제도 1년에 한 번밖에 250만 원 안 해줘요. 두 채 판다 해가지고 한 번 해서 250, 250에서 500만 원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250만 원만 이렇게 딱 공제를 해줘요. 예. 그리고 일을 분산해야 되죠. 내 단독 명의인 거는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게 낫죠. 정량이 나왔죠. 바꾸고 자녀 법인으로 똑같이 돌려버리고 임대주택 등록해서 세금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배제시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세금이 이제 줄어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경비를 공제를 해주니까 발코니 확장 금액 뭐 그런 게 있으면 영수증 전부 다 챙겨 넣는 거예요. 중개 수수료 영수증 챙겨 넣고 취득세 되는 거 영수증 챙겨 넣고 영수증 챙겨 넣으면 그만큼 빼주니까 판금액에서 이런 거 빼고 난 뒤에 마지막에서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니까 이런 챙겨 내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은 앞으로 주택을 살 때 비규제주의에 사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내가 이제 딱 지정한 지역에는 집 사지 마라 이 논리니까 비규지역에 집 사고 집도 한 채 이상 사지 마라 그러니까 땅이나 상가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게 또 세금 측면에서는 나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땅이나 상가는 아파트 사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수익 모델이 잘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세금은 공부하면 할수록 머리가 더 복잡할 수 있고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짚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